양화진 선교사 열전, 이제 헐버트, 헐버트, Hulbert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 공원 남쪽 언덕 위에 비교적 크고 높은 묘비 하나가 세워져 있다. 맨 위에 호mer B. 헐버트 Hulbert 1863년 1월에서 1949년 8월이라는 성명과 생사 날짜가 새겨져 있고 그 밑에는 Man of Vision and Friend of Korea. I would rather be buried Korea than in Westminster Abbey라는 영문으로 된 짤막한 비문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아래에 한글로 비문이 새겨져 있다. 1863년 1월 26일 미국에서 탄생, 1949년 8월 5일 서울에서 별세.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단기 4282년 8월 30일 헐벗 박사 장의 위원회 세움. 네, 그 웨스트민스터 애비는 영국에 있는 그 묘지로 영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묻혀 있죠. 존 뉴턴 같은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묻혀 있는데 거기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얼마나 한국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확대 적용하면 지금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로 예를 들면 한국 선교사들이 본인이 태어난 한국을 사랑하죠. 그리고 또 본인이 사역을 하는 자기 땅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았기에 비전의 사람이라고 했으며 그가 얼마나 한국을 위해 살았기에 한국의 친구라 했을까. 이홍직 편 국사대사전을 보면 헐버트는 미국의 언어학자, 사학자, 1905년 서울에서 발간한 한국사를 비롯 대동기년 5권에서 한국 근대사의 연대기적 개관을 시도하는 등 미국은 물론 유럽에 있어서 한국사 연구는 헐버트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의 공로가 컸다라고 했으며 헤이거 밀사 사건 난에 전 고용 교사로서 The Korea Review를 서울에서 발행하여 열렬히 베일 운동을 한 호머 헐버트와 기타 외국인 관계했으며 라고 그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 헐버트는 1863년 1월 26일 미국 버먼트주에서 태어나 1884년 다트마운트 대학을 졸업하고 유니온 신학교 재학 당시 조선 조정의 정식 초청으로 1886년 6월에 우리나라에 왔다. 처음에 그는 관립소학교 교사로 있다가 유경공원이 설립되자 8월부터 그 학교의 외국어 교사가 되었다. 그러나 1894년에 유경공원이 폐교되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일반 교사직을 떠나 미국 장로교 선교부 소속 선교사로 전임하게 되었다. 이제 교육 선교사로 왔다가 이제 교회 소속 선교사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교사가 갑니다. 기독교 학교의 영어 교사라는 이름으로 가서 학생들 영어 가르치면서 전도하는 선교사가 지금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요. 물론 미국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선교사를 보냅니다. 미국 안에 있는 유학생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또 미국 안에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미국 내 인디안들 선교를 위해서 한국 선교사가 미국에 오기도 합니다. 헐버트의 생애를 대략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헐버트는 우리나라 YMCA의 초대 회장이었다. 한국 YMCA, 즉 황성기독교 청년회가 1903년에 창설되었는데 그는 창설되기 전에 준비위원장이었다. 1901년에 YMCA를 창설하기 위하여 질레트, PLGILLET, 질레트가 미국에서 파송되어 왔는데 그는 창설의 준비 작업으로서 자문위원회를 조직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당시 미국 공사 알렌을 비롯하여 브라운이라는 영국인, 각국 선교사, 은행가, 실업가 등이 있었는데 헐버트가 이 모임에서 위원장으로 뽑혔다. 그만큼 그는 우리나라 YMCA를 창설하는 데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드디어 1903년 10월 28일 창립총회가 열렸다. 미리 작성된 헌장 초안이 통과되고 투표 결과 12명의 창설 이사가 선출되었다. 그 회의의 사회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헐버트였으므로 그는 이사의 한 사람으로 뽑혔을 뿐 아니라 초대회장으로 추대되었다. 헐버트는 황성기독교 청년회의 초대회장으로 YMCA 창설 목적을 선포할 책임이 있었다. 사방에서 반대의 소리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는 YMCA의 창설 목적을 교육, 계몽, 선교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여 자신이 주관으로 있는 The Korean Review 1903년 4월호에 실었다. 그러니까 YMCA 할 때 C가 Christian이죠. Young Men's Christians Association. 네, 첫째로 교육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유명한 교육가 마르크스 홉킨스는 항상 말하기를 착한 스승과 착한 제자가 마주 앉는 곳은 그곳이 비록 판잣집이라 해도 그 판잣집은 마침내 대학이 된다. 착한 스승이 판잣집 한 구석에 앉으면 오래가지 않아서 다른 구석이 채워진다고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아주 착하고 신앙이 좋은 줄레트라는 YMCA 전문가가 파송되어 왔으니 YMCA는 좋은 교육 장소가 될 것이다. 제가 이 원문을 보진 못했지만 착한 스승, 착한 제자가 아마 영어로는 good teacher, good student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good이란 말을 착하다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이제 good이란 말은 착하다는 뜻도 있고 좋은이란 뜻도 있죠. 그러니까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가 만나는 곳이 이제 학교라는 겁니다. 둘째로 사회 계몽적 목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곧 개인 구원의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불신 사회 안에서 본인의 의지와 노력과 생명을 건 사투로 알아서 신앙을 지켜라라고 하기보다는 성도가 속한 사회를 변화시켜서 전도와 선교의 자유가 있고 예배로 모이는데 제한이 없는 사회로 만들고 사회도 발전시키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학교 사업을 많이 합니다. 개개인 영혼 구원 차원도 하지만 학교를 통해서 의식 수준을 높이고 또 그렇게 이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죠. 한국 청년들은 점차 사회적이 되어간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즐기며 사귈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기만 한다. 가정집은 비좁고 사교장으로는 쓸모없는 곳이다. 친구집 사랑방에서 허송세월하지 아니하면 거리나 유흥가에서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다. 공원도 글방도 도서관도 운동장도 없고 마음에 드는 운동 경기도 없다. 사회 풍조는 나쁜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매일 거리를 쏘다니고 있는 수백 명의 청년들을 보는데 그들은 다 유망한 청년들이다. 구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와 자극만 받으면 과거 30년간 일본이 발전한 것처럼 가장 유망하고 열렬한 청년들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청년들에게 YMCA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YMCA는 그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며 2시간씩 담화를 하거나 더욱이 여러 가지 책을 읽게 함으로써 꿈과 서광을 보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운동을 하고 목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할 것이다. YMCA는 그들에게 역사, 과학, 종교 문제를 강의해 줌으로써 스스로를 향상할 수 있는 자극을 줄 것이다. 이 YMCA는 지금도 미국에 있습니다. 주로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수영장이나 농구장 같은 그런 체육시설로도 많이 씁니다. 셋째로 일부 선교사는 YMCA는 교회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는 여론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YMCA는 교회가 아니다. 동시에 YMCA를 바로만 운영한다면 교회에 대하여 유익이 되면 됐지 절대로 방해가 되지 않는다. YMCA는 교회의 통로이다. YMCA는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 그 자체는 아니다. YMCA의 유일한 기능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하나의 역사적 사실 또는 하나의 행동 원칙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데 있다. 모든 YMCA 조직은 이 목적을 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YMCA는 일반적인 정치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의미의 개혁은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사회개혁의 필요성이 고조되면 개혁은 마치 태양이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듯 소리 없이 이루어지는 법이다. 이것은 곧 교육 문제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애국자는 개혁자라기보다 먼저 계몽자라야 한다. 이것이 서울 YMCA의 입장이다. 서울에 있는 YMCA의 목적은 교육과 계몽과 설교, 곧 전도, 선교에 두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헐버트 회장의 YMCA에 대한 지도 이념이었다. 그 당시 나라의 운명과 현실 문제를 외면하기 쉬운 기성교회 및 선교사들에 대하여 또 한편 과격한 정치행동과 사회 참여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우국지사들에 대하여 먼저 교육자의 구실, 계몽자의 구실, 설교자의 구실을 다 하면 평화적인 혁명이 자연스럽게 구현된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는 탁월한 YMCA 이념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곧 이제 이 헐버트 선교사가 처음부터 이제 교육 쪽으로 선교로 왔기 때문에 교육 사업에 이제 열심을 냈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 개척하는 선교사들이 볼 때 이 헐버트 선교사는 교회는 안 하고 다른 것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교회를 돕는 사역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느 선교사가 선교제에 가서 유치원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 만나기 어렵고 어른들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어린 심령부터 전도한다 해서 유치원을 하게 되면 동료 선교사나 파송교회가 너는 왜 교회는 안 하고 유치원을 하냐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만나야 전도를 하는 거니까 유치원이 좋은 전도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유치원을 만들고 아이들 전도하고 유치원 교사를 현지인으로 뽑아서 또 전도할 수 있죠. 이 YMCA가 창설된 지 2년 뒤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어 우리나라는 외교권과 재정권을 일본에게 박탈당하였다. 한편 미국 정부는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야망을 묵인 방조해주는 가스라 테프트 비밀 조약을 성립했다. 고종이 이걸 몰랐죠. 일본의 침략을 미국이 지켜줄 줄로 알았는데 이제 테프트는 미국인이고 가스라는 일본인인데 이 둘이 밀약을 맺은 겁니다. 이 비밀 조약이 체결되자 당시 주한미국 공사 알렌은 이를 반대하다가 본국으로 소환되었으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미국 선교사들은 미국 정부의 불의를 규탄하는 시민대회를 열기도 하였다. 그리고 당시 참정 대신 한규설은 일제의 침략 행위를 지적하다가 파면당했고 민영화는 애국지사들은 자결했으며 황성신문사 사장 장지연은 시일야 방성대국이란 사설을 써서 온 나라를 울음바다로 만들었다. 이때 고종 황제는 미국의 밀사를 파송했다. 미국의 야망, 일본의 야망을 미국 대통령에게 고발하여 동정을 구해보자는 안타까운 심정에서였다. 그때 밀사로 발탁된 인물이 곧 헐버트 선교사였다. 헐버트는 고종의 밀사가 되어 급히 미국으로 향하여 대통령에게 고종 황제의 친서를 전달하는 동시에 기울어져가는 국가 운명을 구하려 했으나 미국의 배신 행위로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헐버트는 그 당시의 상황을 전환기의 한국, The Passing of Korea라는 그의 수기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1905년 초가을부터 고종 황제는 일본인들로부터 강요를 당했다. 그러나 이를 완강하게 거절했다. 일본인들이 각 부처에 강제로 자기네 고문을 배치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라를 송두리째 일본에 넘겨준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를 단호히 거절했던 것이다. 황제는 일본이 장차 그 야욕을 강행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동시에 황제는 자기 혼자만 든든히 서 있으면 그네들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비록 일본인들의 야욕이 성공된다 손치더라도 반드시 전 세계의 분노를 도발시키고 말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는 일본 측이 최종적인 폭력을 가해오기 전에 미리 손을 쓰고자
워싱턴 정부에 친서를 전달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1882년에 체결된 조미수호 조약 1조에 명시된 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제3국에 의해 침략을 당했을 때는 다른 일방은 이에 간섭하여 우호적으로 이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조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친서를 대한제국 외교관을 통해서는 워싱턴 정부에 전달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외교권은 일본인들의 소매 속에 철통같이 통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밀서를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할 유일한 방법은 다만 개인적이며 비밀스러운 통신수단밖에 없었다. 그 길만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만행을 저지시키며 미국 대통령이 이 사건을 조사한 다음 한국을 도와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리하여 그 밀서는 헐버트의 손에 의하여 10월에 발송되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비밀리에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눈치채고 있었다. 요코하마 항에서 출항한 기선 위에는 일본인 정탐꾼이 탔으며 그는 그 밀서가 워싱턴에 언제 도착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일본도 바로 그 순간부터 한국 수도에서 해야 할 자기네 비밀 공작을 서둘렀던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가 최후 훈령을 받아 서울에 파송되었다. 한국은 그를 통해 국가의 생존권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강요당하였다. 일본인들과 한국 정부의 수뇌들은 여러 차례 회합을 가졌으나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황제와 모든 대신들이 완강한 태도로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황제는 회의 도중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잠시 옆방으로 피신했다. 대신 중 가장 완강하게 반대한 대신은 한규설 참정 대신이었다. 그도 역시 황제가 계신 방으로 가려고 했으나 일본 무장 군인들에게 걸려 다른 방으로 끌려갔다. 이토 히로부미는 참정 대신이 공석인 회의 장소, 즉 전국적으로 반대하지 아니하는 대신들만이 모인 자리에 나타났다. 드디어 외무 대신이 조약 문서에 도장을 찍고 봉인을 하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성립되었는지 의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일본 사람들이 도장을 훔쳐다가 찍었다고 한다. 헐버트의 수기는 이렇게 계속된다. 이 일이 있자 일본 관리들은 워싱턴에 공포하기를 한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자기네 국토 보호 문제를 일본 정부에 넘겨주었다고 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일본인들의 공포에 대한 사실 여부를 한국 정부에 알아보지도 않고 일본인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서울 주재 미국 공사관을 철수시키는 한편 워싱턴 주재 한국 공사관에 대하여 앞으로는 한국과의 외교 관계는 도쿄를 통해서 수행할 것이라는 통고를 하게 되었다. 황제의 밀서는 미국 정부의 공포가 있은 뒤에야 도착했다. 그러나 비록 이 밀서가 그 전에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 흉계가 다 끝나기 전에는 접수되지 않았을 것이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을 것이다. 후대에 가서 역사가들이 과거를 돌이켜볼 때 미국 정부가 한국 민족의 생존 문제에 대해 이 같은 모욕적인 경솔한 행동을 한 점을 어떻게 보겠는가. 공정한 눈으로 관찰할 때 그들은 미국인의 역사에 찬사를 던지는 따위의 말은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헐버트는 비통한 어조로 미국 정부의 불의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곧 헐버트 선교사가 본인이 미국인이면서 제 한국 입장을 드는 거죠. 그만큼 한국을 사랑했음을 말합니다. 이렇듯 헐버트는 비통한 어조로 정부의 불의를 규탄하며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민영환 씨, 즉 내가 아는 동양 사람 중 가장 식견이 탁월하고 공명정대한 인물인 그는 조국의 독립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싸우다가 실패하자 자결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의 기념비와 그의 뒤를 따라 순국한 애국자들의 기념비는 한국 국민들 앞에 확실한 증거로 남아있게 될 것이며 아무리 눈이 어두워지고 중상모략만 삼는 일삼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죽음은 애국자의 영광이다를 알게 될 것이다. 또 헐버트는 이준 등과 함께 1907년 헤이그 밀사로 파송되었다. 역사가 신지현은 세계에 호소하다 고종의 밀사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썼다.
이와 전후하여 고종은 헐버트를 파견하여 밀사들의 활동을 측면으로 지원할 계획도 세웠다. 고종의 당초 계획은 1906년 여름 헐버트를 미리 보내어 자국의 수도를 방문케 함으로써 다음 해에 헤이그에서 활동할 기반을 준비시키려는 것이었으나 사전의 비밀이 탄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1907년으로 연기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헐버트는 밀사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의 자문 역할을 맡을 임무를 띠고 한국을 출발했다. 그는 3일에 밀사가 헤이그에 도착하는 대로 현지에서 합류할 것을 합의하고 4월 초 3인 밀사의 출발에 앞서 가족과 함께 스위스로 향했던 것이다. 헐버트는 밀사 일행에 앞서 4월 초 한국을 거쳐 일본과 중국을 경유해 다시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러시아를 거쳐 유럽에 도착하였다. 이 무렵 헐버트가 고종으로부터 모종의 밀령을 받고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한다는 소문이 꽤 널리 퍼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일본 외교문서에 의하면 이것은 헐버트가 자신의 입으로 발설한 것으로 되어 있다. 헐버트는 이상설든 밀사 파견 계획이 탄로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일본인의 신경을 자신에게 집중케 할 목적으로 이처럼 발설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일본인의 정보 촉각은 헐버트에게 집중되었던 것이다. 일본 외교 문서의 헤이그 밀사에 관한 기록을 보면 처음에는 주로 헐버트의 밀사설에 대해 전문이 오고 간 것을 알 수 있다. 5월 19일자로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저희 외무대신에게 보낸 전문을 보더라도 그때까지 이상설 등 밀사 파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다만 헐버트가 평화회의에 참석한다는 사실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헐버트는 스위스, 프랑스 등지의 언론인들과 접촉하면서 한국을 위해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그는 후에 한국 밀사들의 활동에 큰 도움을 준 한국의 저명한 언론인 W.T. 스테드와 접촉하여 그의 협력을 얻는데 성공하였다. 이 스테드는 1899년 제1차 만국평화회의 때에도 저명한 신문기자로 활약하였고 2차 만국평화회의에서는 헤이그에서 출간되는 꾸리에 들라 꽁페랑스라는 일간 신문을 편집하던 사람으로서 밀사들의 언론을 통한 활약은 주로 이 사람을 통해 행해졌다. 헐버트는 밀사들이 도착한 지 보름 후인 7월 10일 헤이그에 도착했다. 그동안 그는 파리 등지에서 밀사들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었는데 일본 외교 문서에는 이 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자세한 그의 활동 내용을 지적했던 것이다. 이러한 기사를 보아서라도 헐버트가 얼마나 한민족의 은인인지를 알 수 있다. 3인의 밀사 파견이 사전에 탄로날까봐 일부러 자기가 일본인 함정 속에 뛰어든 것이었다. 결국 이 밀사 사건으로 인해 그는 한국에서 추방당하여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각지를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에 있을 때는 한동안 프랑스 YMCA 간사로 일하기도 했다. 헐버트는 저명한 언론가, 교육가, 특히 한국의 역사와 문화 연구 면에서 개척자구시를 했다. 저서로는 2권으로 된 한국사, 한국망국사가 있고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소리글자라고 극찬했다. 8월 15일 해방 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헐버트를 국빈으로 초대했다. 그때 헐버트의 나이는 84세의 고령이었다. 그는 아무리 여행이 위험하다 해도 광복된 한국이 보고 싶다고 억지로 왔다가 결국 불귀 미국으로 못 돌아가는 몸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는 유언을 남기면서 최후의 숨을 거두었던 것이다. 헐버트는 명문 기독교 가정의 후예로서 그의 아버지는 회중교회 목사, 미들버리 대학 학장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다트마운트 대학 창설자의 후예로 인도에 파견됐던 선교사의 딸이다. 헐버트 가족은 철저한 칼빈 교리의 신봉자였다. 이제 칼빈 교리라는 것은 이제 개혁교회, 장로교회, 확대 적용하면 퓨리탄, 청교도 신학을 이제 말합니다. 네, 헐버트 끝.